자, 제일 먼저 12번. 자, 처음에 그렇게까지 많이 틀렸던 문제는 아닌데 고쳐진 사람 쓰고 얼마 없어. 그냥 보기 싫어서 안 고쳤나? 자, 2차 공식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에 부분을 알파 베타. 자, 그럼 기본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3이라는 것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당연히 쓰고 들어갈 거다. 맞죠? 그치? 자, 그런데 어떤 fx는요 2차식인데 부근 p, q를 가지고 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할 거니까 절대값 p만 q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가조건에 베타 f 알파는 2라고 나조건에 알파 f 베타는 1을 세트지. 그죠? 맞지? 자, 2차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f 알파는 베타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분수꼴이 아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여기서 뽑아내는 거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다. 맞니?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그럼 똑같은 이유로 f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겁니다. 이게 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fx는 문제에 주어진 2차식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가 얼마다는 얘기가 없었어. 그래서 일단 어떤 a배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붙여서 식을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조건을 보는 거지. 다조건을 봤더니 f0이 얼마래? f0이 1이래. 자, 그럼 f0이 1이니까 f0은 0, 0, 마이너스 a.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지?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렇다면 fx를 완성하자라고 했을 때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 3x 마 x 마 4x 그 다음에 마마뿔 1, 은 0. 자, 요렇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맞지? 이제 방정식이 된 상태에서는 꼭 fx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는 0으로 바꿔줘도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원하는 게 절대값 p마 q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p 플러스 q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pq는? 그렇지. 자, 요 녀석을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식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공식으로 만들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자, 두 근의 차를 이와 같은 공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교육과정에서 이제 외우라고 하는 공식은 아니기는 한데요. 두 차를 너무 자주 물어봐. 그치?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곱셈공식이 편한 사람은 곱셈공식 변형식이 편한 사람은 곱셈공식 변형식으로 해도 되고, 매번 그게 귀찮다, 나는 차라리 이 공식 하나를 외우겠다라고 한 사람은 이 공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풀이 과정 양 차이가 요게 아주 조금 짧아요.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사실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요게 아주 조금 짧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호, 곱셈공식 변형식. 얘는 3단계로 나가야 되잖아, 그지? 맞지? 근데 요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다. 자, 아무튼 자, 다음 마무리하는 문제 없겠죠? 그지? 자, 요거 계산해서 이루트 만드는 문제 없겠죠?
오케이. 자, 넘어올게요. 자, 다음은 14번인데, 14번하고 12번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 많이 틀렸으니까 수리를 해줘야지 했던 문제는 맞지만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많이 틀렸던 건 아닌데 막 10명을 넘게 틀리고 그랬던 건 아닌데 고쳐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14번. 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이라고 하는 거는 p 마이너스 1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셈이고요. 최고차계수 1이라는 건 나와 있습니다. 최고차계수. 자,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이제 px를 갖다 구해 가지고 p 마이를 마무리해라. 자, 요런 문제인데 누가 틀렸냐 이거? 14번 틀린 사람. 어디 보자. 이해하나? 한송이. 왜? 이거 너는 봤던 문제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보면은 방학 때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예언이 말고서 맞았어요. 왜? 봤던 문제거든요. 전에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 예언이 고쳤어? 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처음 봤으니까 처음 봤으면 그럴 수도 있지. 처음 봤으면 어려울 수 있다. 자, 일단은 원래 이런 걸 보면은 뭐부터 하고 싶어야 되는 게 정상이냐? 이 차수부터 구하고 싶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식을 갖다 다 완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여기다 적당한 수를 집어넣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것도 생각이 날 수가 있어. 맞지? 자, 그런데 그게 나오다가 한 개 봉착을 하게 되는데 한 개 봉착한 다음에 그럼 차수부터 구해야지 하는 순간 사실 게임이 끝나거든. 이 문제는. 그러니까 혹시나 p 마이를 갖다가 여기다 바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px를 안 구한다고 하더라도 라는 생각으로다가 몇 개를 대입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다 제일 먼저 넣어보고 싶은 게 얼마냐? 1? 왜 1이지? (1을) 넣으면 p1은 p4가 나오고 관계식이 나오고 얻은 값이 안 나오잖아. 맞지? 그치, 0이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사고겠지. 왜? 싹 다 날아가거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0을 대입해야 여기는 px가 날아가니까 p0은 0이다 라고 하면서 값 하나가 나오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p0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 자리가 p0은 0이 되도록서 먹도록 숫자를 대입해보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 x에 몇을 넣어보겠어? 이 자리가 0이 되도록 마이너스 3을 넣을 수 있겠지? 맞지? 그럼 그걸로 뭐가 나오냐? p9가 나와. 그럼 p9는 여기 0으로 날아갔고 하필이면 마3일 때 여기 x 뿔 3이라는 인수가 있잖아. 그지? 맞지? 되게 의도적인 거야. p9는 0. 맞지? 자, 그럼 p9는 0이 나온 다음에 그럼 p9는 0이 나왔어? 그럼 또 이 자리에 9가 오도록 해볼 수가 있겠지? 맞아? 자, 그럼 이 자리에 9가 오도록 넣어보자면은 어머나 숫자 너무 커지는데 이 자리에 9가 오기 위해서 6을 넣으려고 했더니 숫자가 너무 커져. 힘들어.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얘가 9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얘가 9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자, 그래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0은 27 p 6 플러스 0 이렇게 돼. 아니 하필이면 3도 여기 x마 3이라는 인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지? 맞아. 근데 1이라는 건 아까도 여기서 인수 보고 누가 1이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그게 여기서 관계식으로만 나오고 P1도 P4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뭔가를 얻어내긴 힘들어. 자, 그러면서 이거 마이너스 1 나오기는 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맞아.
자, 그래서 그냥 px를 다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다가 차수를 구하려고 하면, 자, px가 n차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좌변은 몇 차가 돼? 그치, 좌변은 2n차가 돼. 자, 우변은 몇 차가 되느냐? n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요거에서 5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작아지는 4 이하일 수도 있고, 원래 이렇게 보는 게 기본 원칙이야.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는 n+3 말고 다 아웃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라고 하는 거야. 좌변은 계속 최고차항 계수가 그럼 1이거든. 이해돼요? 근데 우변에서 얘가 차수가 높아.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6이 돼.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6과 1이다. 다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아웃이 되고요. 4 이해가 될 조건은 뭐냐면 여기 최고차랑 여기 최고차랑 서로 날아가는 거거든. 그럼 서로 날아가려면 여기 최고차가 계수가 마이너스 6이라 해야 돼. 근데 최고차 이미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게 또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얘도 아웃이 돼. 항상 후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고 거기서 안 되는 거 날리고 남는 거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n은 n+3이라서 n은 3. px는 3차구나. 맞아? 그럼 px가 3차가 되는 순간 우리는 0이 되는 인수를 갖다가 3개로 확보를 했어. 맞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의 px는 x, x마 6, x마 9 요렇게 생기는 거야. p0이 0이고 p6이 0이고 p9가 0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써먹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다행인 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봤던 문제를 다 맞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틀릴만 하지 문제가. 자,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은 원래도 많이 틀렸고 고쳐진 사람도 몇 명 없고. 심한 노가다입니다. 문제 달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심한 노가다예요. 자,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는 자연수. 이 문제는 노가다를 예고합니다. 자연수 조건으로 해결할 거다. 일일이 대입해서 풀어라. 자연수. 이런 느낌의 문제다. 이게 되나요? 자, 그때 Z는 A 뿔 BI, 그 다음에 오메가는 C 뿔 DI. Z랑 짝이니까 오메가가 아니라 W구나. 아무튼 자, Z는 A 뿔 BI, W는 C 뿔 DI.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A 뿔 BI 하는 걸 되게 싫어하지만 이 문제는 그거를 타겟으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거기서 Z바는 5다. Z바는 5다. 그럼 Z바는 기본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게 돼 있지. 맞아요? 근데 이게 AB가 어떤 수라고? 자연수. 그럼 자연수 제곱의 합으로다가 5를 만들어내는 건 1 더하기 4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걸 갖다가 A, B의 순서쌍으로 표현을 하자면 1,2가 되거나 2,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 요렇게 된다라는 걸 마련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자, Z바 더하기 W, W바 더하기 ZW바 더하기 Z바 W는 25.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을 인수분해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다 했을 것 같아요. 맞지?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Z 더하기 W, 그 다음에 Z바 더하기 W바
25 여기까지 대부분 성공하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얘는 발을 갖다 이렇게 합쳐줄 수가 있지. 맞아. 자 그렇다면 구조가 어떻게 생기냐면 A 뿔 C의 제곱 더하기 B 뿔 D의 제곱은 25. 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A 뿔 C의 제곱 더하기 B 뿔 D의 제곱은 25. 근데 여기서도 A 뿔 C도 자연수, B 뿔 D도 자연수란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얘는 자연수 제곱 더하기 자연수 제곱이 25가 나오는 건 뭐밖에 없지? 9 더하기 16밖에 없어요. 피타고라스의 숫자나 그지? 말고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 자 이게 9 더하기 16밖에 없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뿔 C, B 뿔 D 라고 하게 되면 이게 3,4거나 또는 4,3이거나 이해돼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하고 매치시키는 거, 얘하고 매치시키는 거, 얘하고 매치시키는 거, 얘하고 매치시키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노가다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거기서 나오는 C, D 쌍을 갖다가 4개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해돼요? 자, 1번 C, D가 1,2에서 3,4에서 1,1을 빼는 경우. 자, 요런 계산 표기법은 없습니다. 그냥 설명상 쓴 것 뿐이에요. 이런 계산 표기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하 선택하시는 분들은 벡터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또 내용이 벡터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런 표기법은 없어. 순수상에다가. 자, 그런데 의미는 전달 충분히 잘 되나요? 실제로 없는 계산법이긴 하지만 의미 전달 이해되십니까? 의미 전달 이해돼요? 여기서 얘를 빼서 요거를 이렇게 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야. 납득?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순서쌍이 2,2지. 맞아? 자, 두 번째 C, D를 여기서 이걸 뺀다. 4,3에서 1,2를 빼는 걸로 만들면 3,1 맞아요? 맞니? 자, 세 번째 C, D는 이번에는 3,4에서 2,2를 빼는 방향으로 계산하면은 1,3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C, D에서 자, C, D가 3,4에서 2,1을 빼는 방향으로 똑같잖아요. 1,2를 빼는 방향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여기 4,3에서 2,1을 빼야지. 4,3에서 2,1을 빼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도 이제 2,2. 자, 이런 구조가 될 거고요. 그게 되니? 자, 그럼 문제가 원했던 거는 W 바의 최대야, 최소야? W 바의 가장 큰가? 그럼 W 바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잖아? 맞니? 그럼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지금 요 상태라면 4 더하기 4에서 8이 될 거고요. 요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냐? 9 더하기 1에서 10이 되겠지? 근데 똑같은 거 바꾸게 이제. 맞아. 어차피 얘가 9 더하기 1이고 얘가 이제 4 더하기 4라고. 이해되니? 그럼 가장 큰 값은 얼마야? 10이 가장 큰 값이지. 8이 나오는 경로가 2개, 10이 나오는 경로가 2개 있는 거니까 실제로 답이 되는 건 1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은 자연수 조건 안에 계산 노가다를 안 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한 10명 정도가 다 봤어야 되는데 이해되나요?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은 12번, 14번이랑 느낌이 비슷하네. 처음부터 틀린 게 칠판에 설명할 급이 되기는 했는데 그 중에는 적은 편이었는데 고쳐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자, 19번에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모두 2 이상 세 자연수 ABC. 자, 요렇게 되어 있고 A뿔, B뿔, C, AB, 뿔 BC, 뿔 CA는 1144. 자, 인수분해만 잘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만 잘 되면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인수분해 이거 진짜 전개했다가 다시 인수분해를 해요?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 뭔가 빼먹었는데? 마이너스 ABC 빼먹었지? 마이너스 ABC가 없으면 인수분해이면 돼 있는 거잖아. 자, 결국에는 얘는 인수분해를 전개를 했다가 인수분해를 하면서 ABC를 안으로 밀어 넣는 거야. 그래서 인수가 최대한 잘게 자잘하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 뭘 이렇게 다 졸리지? 하필 졸음kom이 뚝 떨어졌는데? 시간 안 돼? 수업 전에 편의점 가서 졸음kom 좀 사올 거야. 약간 뇌를 갖다 배워주기 위해서 앞에 문제 고쳐본 시간 20분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일단 전개했다가 다시 인수분해. 그 부분이 노가다가 좀 심하지. 전개했다 다시 인수분해하는 과정. 자, 일단 A를 짝 분배하자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식은 A 제곱 B 플러스 A B C 플러스 C A 제곱 더하기 B를 짝 분배하자 라고 하게 되면은 A 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플러스 A B C. 그 다음에 C를 짝 분배하자. 그럼 A B C 플러스 B C 제곱 플러스 A C 제곱 마이너스 A B C 는 1144. 이제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A B C, A B C는 좀 날아가고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자. 그럼 인수분해할 때 당연히 문자를 골라서 뭘 할 거야? 그치,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어떤 문자를 고르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차수가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자, 그런데 얘는 차수가 다 똑같지. 그러니까 뭘 골라도 똑같아. 그럼 그냥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죠. 맞지? 자, 인선아, A, B, C 중에 하나만 골라봐. A야, B야, C야? A, 좋아. 그럼 A를 기준으로 바꾸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A가 제곱까지 올라가 있는 게 이렇게 두 개지? 얘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이렇게 두 개지? 자, 그래서 B 뿔 C에 A 제곱. 자, 그 다음에 A 1차로 가지고 있는 게 요렇게 였는데 이제 보니까 ABC가 두 개야. 그래서 2ABC지. 맞아. 그럼 이걸 A로 묶으면 자연스럽게 B 뿔 C에 제곱이 되면서 A 요렇게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제 A가 없는 걸 요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걔가 BC로 묶으면 B 뿔 C 1144. 자, 이쯤 되면 나머지 인수분해는 다 알아볼 수 있죠. 맞지? 자, 그래서 얘는 A 뿔 B, B 뿔 C 에다가 C 뿔 A가 돼서 이게 1144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변에 나와 있는 1144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 그치?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지? 자, 1144를 소인수분해를 하자면 2 했을 때 2, 50, 2, 7, 24, 2. 그 다음에 2 하면 2, 2는 4, 2, 8, 16, 6. 그 다음에 2 하면 14, 3. 이게 11, 13이지? 맞아. 그러면은 되게 여러 가지 수가 나올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몇 이상? 2 이상. 맞지? 그러면 얘가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B 더하기 C가 제일 작은 거거든? B 더하기 C. 근데 거기서 C가 2라고 하더라도 B는 3 이상이야. 왜? 또 등호가 없어. B는 C보다 크니까. 맞니?
자, 그래서 B 뿔 C가 제일 작은데 그게 5 이상이란 말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1이나 2나 4로 만들 수가 없어.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라고 해도 8인 거지. 그럼 이 8이 이 세 개가 묶여서 8이 되는 순간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만들려면 8, 11, 13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8이고, 그럼 그 다음으로 작은 애가 얘가 11이고 제일 큰 애 얘가 13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문제가 원했던 게 A, 마, B, 마, C. 자, 얘를 갖다 연립해서 A, B, C의 값을 구하는 건 가능하죠? 마무리 가능?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원래 전면한 문제였는데 아무도 못 맞춘 문제였는데 고쳐다 맞은 사람이 한 명. 최강의 문제. 아까 고쳐다 맞은 사람 누구였지? 오. 실제로 틀린 건 겁나 많더니 가장 어려운 건 혼자 못 쳤어. 아까 예언이는 반성에 그랬지만 시험은 제일 잘 봤는데. 예언이는 시험은 제일 잘 봤는데 우리 반에서 안 틀리 이 문제 틀리면 안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 틀린 사람이고, 휴즈는 시험 되게 못 봤는데 아무도 못 맞춘 문제를 혼자 붙였고. 자, 20번에 자, 세수 ABC 4 더하기 3의 AB 뿔 BC 뿔 CA는 A 뿔 B 뿔 C의 제곱. 자, 요렇게 성립할 때 문제가 말하는 건 뭐냐 이게 A마 B의 제곱 B마 C의 제곱 더하기 B마 C의 제곱 C마 A의 제곱 더하기 C마 A의 제곱 A마 B의 제곱의 값입니다. 일단 이 문제의 조건식을 갖다가 좀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얘를 전개하고 얘를 넘겼을 때 어떤 구조가 나오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 는 4.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럼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보고 유치를 해내야 돼.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될까요?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민아, 얘를 어떻게 변형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2분의 1에 그렇지, 이 느낌이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느낌이 들어줘야 된다. 는사. 맞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A마 B를 X라고 하고 B마 C를 Y라고 하고 C마 A를 Z라고 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8이라고 하는 식과 더불어 뭐가 나오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몇이게? 0이야. 요게 지금 같이 눈치가 채져야 돼. A마 B, B마 C, C마 A를 갖다 좀 치환을 해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뭐나 중천. 쉬는 시간 이후에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 하고 오면은 다들 이제 고쳐졌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봤으면. 자, 쉬었다 올게요.
줘. 수업 시간에 먹을 시간 말고. 자, 충전 잘해줬더니 수업 시간에 귀에 꽂고 듣고 있다. 콩나물이 귀에 꽂혀 있다. 좀 그렇지. 수업 시간이 안 되어요. 네, 알았어요. 자, 20번 마저 보고 숙제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인선아, 일어나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준 거 가지고 좀 해봤니, 얘들아? 안 해봤니? 당연히 다들 좀 해봤을 줄 알았더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문제가 원하는 식이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더하기 z제곱 x제곱 요거잖아. 맞니?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요로 가기 위해서 얘네들 가지고 뭘 구해놔야 돼?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구해놔야 되지. 맞지? 자, 그거는 자,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k 좀 이렇게 좀 줄여서 쓰자. 기니까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그대로 0인데 그게 8 더하기 2k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니? 얘 제곱 전개식이 얘 더하기 2제곱 2배지, 그지? 맞아요? 예림이 이제 깬 거야? 인선아 일어나자마자 또 예림이 깼다고 써네. 아무튼 필교 붙였다고 칠판 안 보고 혼자 붙였다고 혼자 칠판 안 보고 있어.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자, 그렇다면 얘는 다시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쓰자면 K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xyz x 플러스 y 플러스 z야. 이 제곱 곱해놓은 거 두 개의 곱셈공식 변형식을 쓰게 되면은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x가 이렇게 딱 묶인다고. 그 묶어놓고 나면 여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남아. 근데 x, y, z 모르잖아. 근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였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자, 얘가 0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상관이 없어. 그냥 날아가. 그래서 문제도 구한 K값 제곱으로 16 요게 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요렇게 해서 20번 해결해봤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숙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 숙제를 332번까지 내줬죠, 맞니? 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내신 대입 시작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교재 말고 공부할 게 뭔가 필요해요. 뭘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오늘 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갖다가 끝까지 풀어서 고치기는 다 안 끝난다고 하더라도 실전까지는 해서 번호를 선생님한테 오답 번호를 보내주세요. 오답 번호를 보내는 요령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려면 여기서 안 푼 자리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혹시나 매번 수정사를 갖다가 첫날 제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책을 다 들춰보면서 하진 않았기는 했는데 건너뛴 문제가 남아있거나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오늘 교정사를 한번 꼼꼼하게 하고요. 빈대 지적을 열심히 할 거고요. 빈대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자, 엔진 2.0에 332번까지 중에 자, 질문할 거 번호를 불러봅시다. 332 마지막 번 중이에요. 300, 326, 21, 317, 318,
324. 확실히 숙제 양이 적어지니까 질문이 별로 없구만. 316.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온 질문들 같이 봅시다. 자, 317번 설명 필요하다. 317번. 자, 따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21번 설명 필요하다. 321. 요것도 따로 봐줄게요. 자, 그 다음에 324번 설명 필요하다. 324. 요거 또 따로 봐주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26번 설명 필요하다. 자, 실패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2차 항에서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2점,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나고 y는 gx가 2점, 알파, 0, 감마, f, 감마에서 만난다. 베타마 알파는 3이고 감마와 베타는 2고 G0는 마이너스 2다.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이렇게 되게 풀었던 것 같지? 이 문제는 언제 풀었을까? 수업 시간에 개별 질문 해준 거 아닌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개별 질문. 자, 개별 질문으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y는 gx 2차 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자, 이렇게 갈 거야. 자, 알파, 베타, 감마인데 조건을 보면은 유관경이 3, 베타마 알파는 3이다. 베타마 감마는 2다. 유관경은 2다. 자, 그리고 G0는 마이너스 2다.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자, 요렇게 나왔고, 자,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문제가 원하는 건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냐. 자,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였다. 어떤 순서로 갔더라? 되게 헤매면서 했던 것 같은데. fx는 기본적으로 x마 알파, x마 베타, 자, 요렇게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그죠? 맞지? 자, 그 다음에 gx는 어떤 n배의 x마 알파, 자, 요렇게 쓸 수 있는 상태죠. 아니, 알파, 0을 지나고 기울기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 기울기를 갖다가 좀 m이라고 좀 잡아줬고, 자,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교점 찾으려고 연립을 한다라고 하는 건 fx 빼기 gx를 하게 되면 알파와 감마라는 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x마 알파를 앞으로 빼주면 x마 베타 마 m, 자, 요렇게 나오게 될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알파라는 근과 여기서 x는 베타 뿔 m이라는 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얼마냐면 지금 감마야. 맞니? 자, 그런데 여기서 m은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요거 넘기면 m 값이 나오지. 감마와 베타는 2, m은 2, 기울기는 2다야. 근데 그 기울기 2를 어디서 두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요 두 점 사이에서 기울기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를 뽑자라고 하면은 알파분의 2거든. x값이랑 알파, y값이랑 2. 맞니? 그 알파분의 2가 지금 기울기 m값 2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알파가 얼마지? 1. 자, 그럼 베타는 얼마냐? 1 더하기 3에서 4지? 감마는 4 더하기 2에서 6이고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fx도 완성됐어. x마 1, x마 4야.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거는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면 이게 f 몇이냐? 요렇게 돼서 f 11의 값을 구해라고 했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f11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네. 네. 자, 요렇게 해서 326번 해결해봤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2번 설명표다. 332. 자, 칠판에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x마 3.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 x마 3. 0 이상 x 3이야. 이거 충분 테스트에 나왔던 그 문제 아니야? 좀 다른가? 이거 개별 질문하면서 이거 충분 테스트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똑같은지 살짝 다른지 모르겠다. 이선 씨, 김희선 씨, 정신 좀 차려줄까요? 자, 잠깐만. 이번 3월 신입생 손? 이번 3월 신입생 아니 잠깐만. 최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최유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학원에 이번 3월달 들어서 처음 다니게 된 사람이 요분들은 2차 총괄 테스트를 안 받기 때문에 학원 들어올 때 레벨 테스트를 본 게 1차 총괄이랑 똑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처음일 거고요. 다른 친구들은 2차 총괄 때 봤을 텐데 그리고 풀이 해설도 그때 다 했는데 그치? 의 표정은 그랬었나요? 라는 표정. 아, 영상 안 봤구나. 아니, 저 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이 문제 틀렸다는 것도 알고, 그치? 이 문제였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우리 반에. 아니, 학원 전체 맞은 애가 둘밖에 없어. 학원 전체 맞은 애가 둘밖에 없는데, 한 명은 100점 맞은 애고, 나머지 한 명은 실제로 점수는 별 볼일 없었는데 이 문제만 맞았어. 그게 이 문제야. 자. 그러니까 25문제 총괄을 25문제 맞나? 25문제, 24문제 총괄 테스트를 봤는데 그 중에서 25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라 얘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고 우리반에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전체 1등이 우리반에서 나와서야 됐는데 우리반에 맞은 걸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전체 1등이 우리반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속상했다라고 하는 거 반표준 점수에서 지지는 않았지만 1등이 없다라고 하는 게 나는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하고 놀라고 하는 거. 자, 내용을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자, 얘는 0하고 3에서 그래프 모양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0하고 3에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절대값을 쓰기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나눠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학교 스타일이냐? 한대부고 스타일이야. 한대부고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다 그 절대값 들어간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에 그게 교과 외 문제가 걸리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내용은 절대값 문제인데 실제로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고 나타냈는데 조금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평소에 절대값이면 이렇게 생길 건데 얘는 보고 반대로 돼 있어.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와 이 정도 느낌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접혀서 사라진 부분. 자, 요런 식으로 지금 2차가 범위에 따라 나눠진 형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직선은 어느 점을 반드시 지난 직선이에요?
그치. 마이너스 1,0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에요. 문제 조건은 이 직선하고 이 곡선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달라고요? 2개의 점에서 만나는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그림에서 알아보는 거를 꼭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살짝 내려갔을 때 4점, 여기 접했을 때 3점이다가 더 많이 내려가면 2개의 점이 되죠. 자, 경계가 되는 건 여기 접할 때, 그러니까 판별식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판별식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기 그림으로 실제로 다 표현하기가 힘든데 기울기가 굉장히 커지면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서 판별식이 우리가 그림에서 인식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생겨. 그게 뭐냐면 판별식은 범위 제한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랑 할 때를 예를 들어 보자라고 하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때에도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얘가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 실제로 이 녀석은 서로 다른 두 점이냐? 그러니까 아니지. 이해돼요? 그럼 어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냐? 이쪽도 원래는 지금 그래프가 없잖아. 맞니? 이쪽도 그래프가 지금 없는데 얘랑 이쪽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범위도 얘기를 하게 돼. 판별식으로만 풀면. 이해되니?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판단해서 적당히 버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 M 값이 0으로 나온다. 하나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M이 음수일 경우가 눈에 조금 더 잘 보이는 상황인 건데 그 녀석은 누구랑 판별식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얘하고 판별식을 할 거야. 그래서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자, 그러면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갖다가 얘하고 연립해서 만들어내게 될 거고 얘는 x제곱 마삼 x지, 그지? 맞아? 얘를 빼면 x제곱에 마이너스의 m+3 x 플러스 마이너스 m 은영 2라고 하는 2차 방식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m제곱에 플러스 6m에 플러스 9 마마뿔 4m에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도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에요.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왜? 마무리가 2차 공식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일부로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마구하고 마일이 근인데 모인다. 그래서 요렇게 보이지만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얘만 의미 있는 겁니다. 얘만 의미가 있어. 얘만. 마구보다 크다는 뭔데 여기 이쪽 점선. 마구보다 기울기가 크면은 이쪽 점선이랑 안 만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쪽 점선이랑 지금 실제로 어떻게든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 자리는 의미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똑같은 요령으로 m이 0보다 클 때를 보자면 누구랑 연립을 하게 돼 있냐? 얘랑 연립을 하게 돼 있는 거야. m이 0보다 클 때는 요렇게 위로 볼록한 녀석 얘하고 계산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넘기냐?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x제곱에 플러스 m 3의 x 플러스 m 은영 요렇게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부호가 살짝 다르지, 그지? 맞지?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m제곱에 마이너스 9m 마이너스 9m 마이너스 6m 뿔 9에다가 마사m. 그럼 얘가 m제곱 마이너스 10m 뿔 9. 이번에는 뭐라 해야 되냐? 0보다
크다라야 돼. 이쪽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바라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1, 9에 마마를 해서 m이 1보다 작다 또는 m이 9보다 크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의미가 없냐? 여기서 써먹는 건 뭐냐? 요것만 써먹습니다. 접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는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 점에서 만난다. 1보다 작은 건 뭔데? 아까 설명해. 파란 선 이렇게 되는 거. 1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쪽에서는 만날 곡선이 없어졌어. 이해되니? 한 번씩 이게 범위를 처리를 못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다? 의미 없다. 자, 그래서 크기 순으로 종합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m은 -1보다 작다 또는 m은 0이다 또는 m은 9보다 크다로 나오는 게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다. 너희들이 정말 2차를 보기 전에 내 입장에서는 여기서 낚이지만 않으면 다 맞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안 낚인 사람이 없고 다 낚인 사람도 없고. 자, 아무튼 자, 요렇게 해서 332번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지금부터 개별 질문을 갖다가 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최대 최소 개념 설명 다시 할 건데 뭐 최대 최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먼저들 개념 문제는 좀 풀고 계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보다 앞에 혹시나 내가 빈자리가 있다 라고 하면 빈자리부터 먼저 좀 채워주시고 여기도 마저 풀어서 오늘 오답 번호를 보내는 요령을 이따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채워주시고 자, 그러면 이선이는 여기서 질문할 것과 남은 건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 여기 질문 없어 이제? 오케이. 그럼 이거 오늘 받아가야 되니? 아니면 금요일날 돌리면 될까? 저 내일 수업 아 그래? 그럼 오늘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복사해주세요. 바로 받아가. 자. 자, 10분 동안 오늘 필요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에서 아니, 최대 최소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 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다. 문제 유형에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사실 그게 문제지. 일반 인원이 많긴 많구나. 개별 질문 오늘 테스트도 없이 도는데 이만큼 걸리는 거 보니까. 자, 물론 교재 공사를 다 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요. 자, 일반적이지 않은 것, 일반적이지 않은 것만 좀 볼게요. 자, 테크닉 하나 설명해 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시를 똑하게 다시 먹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2, 3, x 3이야. y는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마산 최대 최소를 구해라. 자, 요런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제한 범위가 있으니까 대칭축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져야 되고 맞지? 그치? 자,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절대값이 들어간 거잖아. 맞지? 일반론으로 얘기하자면 어때? x가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런데 2차 함수 최대 최소라는데 그 절대값이 그냥 x에다가만 단독으로 돼 있다. x 1차원 자리에 라고 하면 좀 테크닉을 쓸 수가 있어. 뭐냐면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는 절대값이 없었는데 그냥 쳐. 괜찮아. 같은 식이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 x를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3의 최대 최소를 하면 돼. 문자가 범위를 나눌 필요 없는 녀석.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치환을 하면 뭘 생각해야 돼? 치환을 했다. 뭘 같이 생각해줘야 되지? 치환이라는 걸 하면 방금 누가 정답 얘기했는데 그치 범위를 갖다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원래 범위가 요렇게 돼 있었잖아. 범위 내에 0 있어 없어? 아 왜 없어? 0 있잖아. 마이너스 6도 3까지인데 범위 내에 0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t는 0 이상이야. 이래니 범위 내에 0이 없으면 그러니까 한쪽 부호만 있다는 얘기잖아. 그 부호를 딱 뒤집어 버리니까 음수 쪽이면 부호를 딱 뒤집어 버리면 되고 양수 쪽이면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양수 쪽만 가지고 문제를 낼 리는 없어. 보통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문제가 나면 양음이 범위에 다 들어있는 게 일반적인 얘기야. 이해되니? 그럼 보통 여기 왼쪽에 0 이상으로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럼 오른쪽 범위는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얘들 중에 누가 절대값이 더 크죠? 3이 절대값이 더 크죠? 더 큰 쪽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t는 3까지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 대칭축 p는 얼마야? 여기 자 p는 얼마야? 그렇지 범위 안에 있어 없어? 범위 아니야 밖이야? 바뀌잖아. 범위 바뀌면 0 대입하고 3 대입했을 때 최대치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요령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모양이 굉장히 낯설 수 있는 녀석 하나 볼게요. 113쪽에 351번. 실수 xy. 자, 보통 딴 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할 때도 실수 같은 소리를 갖다가 안 써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왜냐하면 별말 없어도 xy는 실수니까요. 함수에서는. 허수 안 다룬단 말이야.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건 원래 허수가 아닐 거야. 그런데 얘는 굳이 실수하면 굳이 따졌어. 굳이. 무슨 말인지 돼요? 이거는 문제가 좀 힌트야. 이 말이 없어도 문제 성립해. 당연히 실수야.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굳이 써놨어. 라는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 뭐냐? xy의 2차 방정식을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 놓고 x나 y 둘 중에 하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요. 여기는 뭘 구하라고 했지? x의 최소, x의 최대.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 y의 내림차순으로 하고 판별식을 보라는 얘기야. 문제가 y의 최대 최소 물어봤으면 내림차순만 뭐로 바꿔? x로 바꿔. 그 다음에 판별식 보는 건 똑같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째야 되겠어? xy가 어떤 수다? 실수다. 그렇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판별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구조다. x의 최대니까 y의 내림탄 정리해서 y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마사 는요. 그러면 여기서 4분의 d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 4 0보다 어째 된다고? 크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날아갔고 x는 4 이하니까 x의 최대값이 4. 자, 요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되게 낯설죠? 맞지? 전혀 본 적 없지? 자,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최대 최소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판별식을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힘들어. 이해되니? 자, 일단 굳이 실수라는 언급이 있다. 힌트야. 요거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힌트야. 이해되니? xy의 2차 방정식을 주고 x의 최대 최소 또는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판별식을 쓰라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분수꼴. 근데 분수꼴이 이게 역수꼴로 나오는 애는 산술기하로 구하라고 하는 수학 유형이야. 이해되시나요? 분수꼴이 어떤 두 수의 합으로 딱 정리가 돼. 근데 얘네들이 서로 역수꼴이야. 역수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역수가 아니어도 곱하면 약분되게 생기네. 이건 보통 다 역수꼴이라고 해. 그럼 뭐를 구하라는 얘기다? 산술기하로 구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분수식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뭐냐? 그것도 판별식이야. 이해돼요? 자, 예를 들면 막 만들 거니까 지금 막 만든 게 답이 안 나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자, 이 녀석의 최대치도 같은 걸 물어봐. 대체 이거 뭐지? 쉽게 생겼지?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상수항을 조작을 하게 되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 이해돼요? 근데 지금 분모가 차수가 높아버렸잖아. 이거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은 kx제곱 뿔상 k 는 x만 1에서 k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k 뿔 1 0에서 판별식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판별식만 보는 게 아니야. 뭐냐면 k가 0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k는 0도 가능하고 또 는이라고 한 다음에 1마 4k 3k 플러스 1이 0 이상. 여기서 k값 범위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요렇게 해서 k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는 형태도,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을 k로 잡아서 이 녀석의 최대가 이 분수값 최대잖아. 얘의 최소가 분수값 최소고.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판별식으로 최대치수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다. 얘는 굉장히 낯설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걸 바탕으로 숙제들 잘 해오시고 오답 번호, 오답 번호 보낼 요령까지 얘기해줘야지. 본인이 틀렸던 부분 선생님한테 톡으로 보냈는데 내가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13번을 틀렸다. 2번에 실패해주고 3번에 실패해주고 13번에 실표를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톡으로 보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엔진에서 틀린 문제 번호 내일까지 좀 다 보내주세요. 알겠니? 네. 수건 이거 바로 붙여줄게.